네, 라이트룸 서울, 라이트룸 런던이 첫 번째고 라이트룸 서울이 두 번째라는데 11월 1일날 개관을 했대요. 그래서 11월 1일 개관하고 첫 상연작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전을 이제 실검 컨텐츠로 만든 전시를, 실감형 전시를 라이트룸 서울이라는 곳에서 연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첫 회차 평일 10시로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차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막히는, 그래서 아마 좀 늦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10시 딱 도착으로 나오는데 계속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입장은 뭐 30분 전에 하면 되고 퇴장은 자유로우니까 사실 처음부터 첫 상영부터 쭉 연이어서 보는 게 좋은데 중간에 보더라도 어쩔 수 없죠. 만약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데이비드 호크니전 실검 컨텐츠, 최근에 이제 실검 컨텐츠를 가지고 실검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영하는 기간은 길지만 그래도 바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너무나 바쁜 스케줄로 오늘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잘하면 늦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준비해서 나와서 맞춰서 나가는 걸 했는데 9시 이후면 출근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고 그래서 금방 갈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차가 막힙니다. 5분 좀 더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죠. 그냥 마음만 좀 그런직할 뿐. 아무튼 데이비드 호크니전 라이트룸 서울, 세계에서 두 번째 공개된 곳에서 런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 그래도 서울이 핫한 도시인가 봅니다. 그래서 핫한 서울, 핫한 도시 서울, 세계인의 소울을 사로잡은 서울, 라이트룸 서울, 어도비에서 만든 회사인가? Anyway,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었다고 하는 라이트룸 서울에서 하는 데이비드 호크니전 다녀오겠습니다.
호크니전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굿샵을 마지막 들려서 이 티켓값이 27,000원이거든요. 근데 굿샵을 들려서 책자, 전시 내용이 남겨있는 책자랑 배꼽백을 샀는데 그게 6만 얼마거든요. 그래서 총 합치면 9만원 정도를 투자한 건데, 자, 제가 이제 9만원을 투자했다, 그만큼 전시가 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저는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너무나 그의 세계관, 가치관, 작품 활동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왜 콜라주를 하게 됐고, 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의 또 팬이 되었다랄까, 그런 전시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갔었던 김환기 전시, 포함미술관에서 전시에서도 사실 그동안에는 김환기 작가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김환기 작가의 어둠의 발전이라든지 작품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서 어떤 발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도 김환기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전시라면, 이 전시도 마찬가지로 전혀 몰랐던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서 알게 된 전시였고, 특히 이제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 활동을 보니까 그의 작품, 물론 제 짧은 지식이지만 마네도 보이고, 뭐 피카소도 보이고, 몬드리안도 보이고, 정말 다양한 작가들의 모습들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결국은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어떤 기술, 새로운 기술이 사진이 개발되든, 뭐 영상이 개발되든, 뭐 물감 도구가 개발이 되든, 새로운 물감 도구가 등장하든, 다 개발된 기술 혹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창작 도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예술가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만의 시각으로 표현 방식을 되게 다르게 한다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의미하자면, 예술가들이 하는 생각이나 이런 작가들이 하는 생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유사하고,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지, 어떤 추함을 보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시각들은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은 그들이 다루는 도구, 창작 도구를 어떤 특징을 발견하고 그 특징에 따라서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작가, 창작 도구, 그의 세계관, 작품관, 이런 것들이 일치가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정말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작가만의 특징이 담긴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브 호크니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자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연은 한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진, 콜라주를 통해서 사진은 이제 시간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의 순간을 캡처하는 거니까, 그거를 사진의 시간을 담아내고, 또 사진은 어떤 경계를 짓잖아요. 자기가 카인드 안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 안에서밖에 사진 찍히지 않는데, 자신이 그 경계 밖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자신의 방식, 고민들, 그런 것들도 이 전시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시간 컨텐츠 전시들이 있지만, 확실히 작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작가의 세계관, 작가와 더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추후에 또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할 생각인데요. 지금 아무튼 제가 지금 막 바로 보고 나왔거든요. 딱 보고 나왔을 때 느꼈던 기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침에 좀 급히 나오느라고 지금 얼굴 상태가 많이 아니긴 한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10시 한 6분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에부터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퇴장하는 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좀 더 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못 보고 나왔고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러 올 것 같아요. 보러 올 것 같고, 여러분 좀 넉넉히 시간을 잡고 오시면 좋겠고, 50분짜리 러닝타임이 반복돼서 전시가 되니까 전시를 보시되 한 2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공간이 이제 하나의
한정된 공간이긴 하지만 또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또 다양한 시선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가운데 배치되는 의자, 요 의자에서 한번 보시고 또 한 번은 그 뒤에 이제 장관 같은 데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서서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계단식 형식으로 의자가 있는데 그런 의자에 앉아서도 보시고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그 공간 안에서 보시면 데뷔 호크니의 작품 세계에 푹 빠져서 그의 어떤 생각과 같이 공유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한 전시를 말씀드리며 데뷔 호크니전 라이트룸 서울 간략한 가로 보거나 세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